4페이지에 있는 이제 전류, 전압, 저항. 그것을 이제 하나씩 보도록 하죠. 첫 번째는 전류, 전압. 뭐 이걸 봐야 되는데, 우리가, 봤을 때, 이런 부분을 하게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수도관과 전기를 이제 비교해서 우리가 항상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수도관에서 흘러가는 것, 흐르는 것은 뭐예요? 물이죠, 물. 근데 전기에서 우리가 흘러간다고 얘기하는 것은 전류를 얘기합니다. 전류. 그래서 전기에서 흘러간다. 그러면은 저 전류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방해 성분. 그러니까 수도관에서 물이 흐를 때 그것을 방해하는 성분. 그럼 수도관이 막히면은 물이 잘 흐르지 못하겠죠. 그래서 수도관에서 물의 흐름을 방해하는 성분. 그것은 이제 여러 가지 찌꺼기나 뭐 이런 게 있겠죠. 그래서 불순물이나 뭐 찌꺼기들이 있을 거고. 전기에서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성분. 그것을 우리는 저항이라고 합니다. 저항.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저항이다. 자, 그 다음에 또 봤었을 때 다시 봤을 때 압력. 자, 우리가 물의 압력. 그래서 물의 압력을 수압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압. 자, 그때 전기에서는 전기의 압력. 이것을 전압 이렇게 얘기해요. 전기의 압력을 뭐라고 한다? 네, 전압. 자, 그리고 이제 위치적인 거. 위치. 우리가 이제 물의 위치를 얘기할 때 수위가 높다, 수위가 낮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수위인데 수위. 전기에서는 전기적인 위치가 높다, 전기적인 위치가 낮다를 전위로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한다? 전위. 그 다음에 전기에서는 하나가 더 있어요. 하나가 더. 바로 이제 기전력이라는 것이 있어요. 뭐가 있어? 기전력. 네, 기전력이요. 상당히 중요한 거죠. 자, 그러면 자, 전류를 봤었을 때 전류를 우리가 이제 기호로 쓸 때 전류를 기호로 쓸 때 I라는 기호를 씁니다. 전류를 기호로 쓸 때 이제 I라는 기호를 쓰고요. I. 전류 기호를 쓸 때 I라고 쓰고 단위는 암페어. 단위 암페어. 원래는 이제 앙페르인데 영어 발음으로 암페어. 이 앙페르라는 사람 이름이에요. 그 다음에 저항은 R. 그래서 이렇게 옴. 그 다음에 전압은 V. 그래서 볼트. 그 다음에 전위도 똑같이 V 그리고 볼트. 그 다음에 기전력은 E 그리고 볼트. 이렇게 이제 우리가 사용합니다.
자, 그러면 요 개념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씩을 살펴봐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서 비교하면서 살펴보시면 쉽게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이거 곁대서. 자, 그러면 첫 번째 전류에 대해 살펴봅시다. 전류. 전류는 흐르는 거죠. 그죠? 네, 흐르는 거. 그래서 전류는 뭐 하는 거? 흐르는 거. 그래서 커런트라고 하는데, 이 전류는 T분의 Q로 구한다라고 이제 증명이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T는 시간이고요. 시간은 당연히 초예요. S. 그 다음에 얘는 전하량. 그래서 쿨롱. 그러면 저기서 전류는 시간분의 전하로 구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새 추세 문제가 옛날은 I는 T분의 Q로 해서 I는 T분의 Q 해가지고 시간 3초 동안에 3쿨롱의 전기량이 이동했어요. 전류 얼마예요? 3분의 3에서 1이에요. 옛날에 그렇게 했는데, 요새에서 최근 들어서 추세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식 자체에 대한 정의를 물어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단위 시간 동안에 이동한 전기의 양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이렇게. 그러면 1번 전압, 2번 전류, 뭐 이렇게 물어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대부분, 그러니까 참고사항으로서 뭐냐면, 단위 뭐뭐 또는 뭐뭐 당, 뭐뭐 동안, 이게 나왔다. 그럼 얘는 분모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디 들어가? 그럼 이거를 우리가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 단위 시간 동안 이동한 전하의 양, 시간당 이동한 전하의 양, 그 다음에 어떠한 시간 동안에 이동한 전하의 양. 그래서 이게 들어갔을 때 여러분이 이 식이 이제 그렇게 써야 되는 거지. 단위 시간 동안 이동한 전하의 양, 그러면은 단위 시간이라고 했으니까 걔가 어디 들어가요? 시간이 분모에 들어가고, 뒤에 있는 애는 분자로 올리시면 돼. 그러면 우리가 속도를 얘기할 때 속도가 시간분의 거리예요. 속도가 그러면 이거를 얘기할 때 우리도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얘기해야 돼? 그렇죠. 단위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 또는 시간당 이동한 거리, 어떠한 시간 동안에 이동한 거리. 그러니까 그 말만 가지고 우리는 이 식을 만들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항상 식 같은 걸 봤을 때 정의가 먼저 들어가시고 그 다음 식이 들어가세요. 그래서 이 식에 대한 해석, 단위 시간 동안에 이동한 전하의 양,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전류다. 그러면 여기에서 흐른다고 했잖아요. 흐른다고. 근데 우리가 아까 전에 그 전자를 배웠을 때 정전기가 발생을 했죠. 정전기가 발생했을 때 누가 이동했습니까? 자유전자가 이동했습니다. 전자가 이동했죠. 근데 전자는 극성이 뭐죠? 그러면 우리가 거기서 얘기할 때는 마이너스가 이동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르고, 우리가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르거든요. 전이차에 의해서. 근데 전자는, 이 정전기를 형성하는 그 전자는 어떻게 이동한다는 얘기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이동한다. 자, 이것을 우리는 그 원자를 발견하기 전까지 계속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갑니다 라고 했었지만, 그것이 발견되면서 이 부분이 이론에 들어가면서 우리는 이 전류의 흐름 자체를 이제 우리가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르고, 그 다음에 전자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정한다. 그래서 전류는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흘렀고, 우리가 정전기를 발견했을 때 전자의 이동이 마이너스에서 이동을 했어. 마이너스가 이동을 했으니까 전자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이동하는 것으로 정한다라고 이제 이론을 넣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방향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당연히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전류의 이동 방향을, 전자의 이동 방향을 그랬을 때 이런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여러분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전류의 정의가 시간당 이동한 전하의 양이에요. 그러면 누가 이동한다는 얘기예요? 전하가. 아까 전에 자유전자가 이동했잖아요. 자유전자가 음전하죠? 그래서 전하의 이동으로서 전류가 형성된다는 건데, 결국은 여러분이 거기서 개념을 잡아야 되는 것은 전하가 곧 전류란 얘기예요. 전하가 곧. 근데 전하량은 뭐야? 전하량은 전류라는 것이 계속 와서 쌓인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돼. 전기를 보내잖아요. 그럼 그 부분이 계속 쌓이는 거지. 그럼 여기에 전기가 얼마 있어요? 그러면 그게 뭐예요? 전하량. 근데 이 양이 쌓이기 위해서 10초가 왔는데, 그렇다면 얼마씩 왔어요? 그게 전류.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 그래서 이 양이 쌓이기 위해서 5초 동안 이 양을 쌓았는데, 그때 전류는 얼마 온 거냐? 그래서 그것을 전류라고 한다는 얘기. 그러니까 여기에서 식이 두 개가 나오는 거지. 이 식하고 여기에서의 그 식을 가지고 다시 요 식을 쓸 수 있죠. 이렇게. 그래서 얘는 전류를 시간과 곱한 바로 전체 시간 동안 흐른 전류의 양을 얘기하는 거고, 전체 시간 동안 흐른 전류의 양. 그리고 얘는 전체의 양을 내가 지금 흐른 시간만큼 나눈 거. 그것이 뭐다? 전류다. 여기서 이 개념을 잘 잡아야 되는 거예요. 물론 식은 I는 T분의 Q, Q는 IT 뭐 다 알겠지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본 개념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에 전류와 전하가 결국에는 같은 존재인데, 전하는 시간에 따라 계속 쌓이는 애고, 전류는 전하량, 그 쌓인 애를 시간으로 나눠서 얼마씩 왔냐를 본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 전류.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장난을 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이제 기능사 초창기 자격증이다 보니까 아주 우리가 짜증나는 게 있어. 뭐야? 여기서 이거. 지금 전류가 단위가 암페어죠? 근데 지금 암페어는 전하량에서 시간을 나눈 거라며요. 그죠? 근데 전하량의 단위가 뭐예요? 쿨롱. 시간의 단위가 뭐야? 세크 초. 그래서 결국은 이 단위는 쿨롱 퍼 세크랑 같다는 거지. 그럼 문제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야. 1 쿨롱 퍼 세크는 뭐와 같아요? 이렇게. 그럼 답이 1A가 되는 거죠. 네, 그렇게 그걸 골라야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또 1A와 같은 것은, 그러면 1 쿨롱 퍼 세크. 그거를 골라야 되는 거야. 제가 처음에 얘기 드렸듯이 단위를 모르면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죠. 근데 이건 한 번도 나온 적은 없습니다. 기사에서는 가끔 이걸로 써서
이제 전류를 얘기하고 문제를 풀게 하는데, 기능사에서는 요 단위에 대해서 나온 적은 뭐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 이 다음 거부터가 나오는데, 어쨌든 그냥 상식적으로 요거는 그냥 알고 계시면 되겠고, 그다음 요 2시계씩.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제가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릴 때 뭐라고 했어? 우리가 항상 공식이 나오면 어떠한 정의가 생기고 그 정의에 의해서 공식이 생기죠. 그 정의를 내린 사람, 그걸 증명한 인간이 그것을 증명해서 발표를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그 공식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공식이 지금 이거죠. 공식이 나왔잖아요. 자, 그럼 이 공식하고 이 공식은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지금? 같은 거죠? 이게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암기를 해야 되는 공식은 이거예요. 얘는 암기를 할 필요가 없어. 여기서 이렇게 변하는 걸 알고 있으면 되는 거지. 여기서 Q에서 T를 넘겨서 I 곱하기 T가 Q가 되는구나 라고 한번 알고 넘어가면 되는 거지, 이 공식 따로 이 공식 따로 이렇게 암기를 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 공식, 근데 이 공식은 기억해야죠. 중요한 공식이니까. 이건 정의가 있잖아. 시간당 이동한 전하의 양을 전류라고 전류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원공식, 이것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해줘야겠다. 이제 그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전류라는 것이 플러스 마이너스, 전자는 마이너스 플러스에서 이동하는 것을 정한다는 거. 이거는 뭐 때문에 생긴 거예요? 원자가 발견되면서 정전기라는 것이 우리가 알아내면서부터 이렇게 생겼다. 그래서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것은 지우겠습니다. 이거 지우고 저걸 계속 보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지우고요. 자, 그럼 두 번째는 누구야? 저항이죠. 저항. 자, 저항은 보다는 전압을 먼저 할게요. 책에 전압이 먼저 되어 있으니까. 자, 두 번째는 전압. 자, 전기 압력이라고 했죠. 전압이 뭐다? 전기적인 압력. 전기적인 압력. 자, 전압은 정의가 이렇게 됩니다. 자, 전압은 자, Q가 이제 전하죠. 전하량. 단위 쿨롱. 그 다음에 W는 에너지입니다. 또는 일의 양. 단위가 줄이에요. 단위가 뭐다? 줄. 그래서 우리가 에너지를 얘기할 때 이제 줄을 얘기해요. 자, 그럼 이거는 어떻게 읽을 수 있을까요? 아까 제가 이제 얘기한 걸로 하면. 이거 어떻게 읽어야 돼, 이거? 단위 전하가 단위 전하량당 에너지. 근데 이게 뭔가 껄끄럽잖아. 그 우리가 배웠을 때 아까 전에 전류와 전하는 같은 개념인데 쌓이는 거냐, 그 쌓인 걸 나눈 거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얘 전하들은 어떻게 하는 거야, 지금? 가만히 있어, 돌아다녀? 전하가 가만히 있어요? 아니면 이동을 해요? 전하가 가만히 있어? 이동하잖아, 지금 움직이잖아. 전류가 가잖아요. 전하가 이동하잖아. 자유전자가 이동했잖아요. 항상 기억, 이동. 전하가 어떻게 한다고요? 이동. 누가? 음전하, 전자. 그래서 이동하잖아, 이동. 그러니까 뭐야? 단위 전하가 이동하여 에너지를 쓰면 거기서 발생된, 무조건 우리는 이동했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지금 여기서 댁으로 돌아가시면 뭐 한 거? 이동하는 거죠. 이동하면은 내가 뭘 써야 돼? 에너지를 써야 돼. 그래서 전하가 이동하여 에너지를 썼을 때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전압이다. 그래서 우리가 에너지는 무조건 우리가 이동을 해. 그럼 우리가 이동을 한다? 그럼 우리로 따졌으면 이제 운동이죠, 운동.
그러면 운동을 했을 때 내가 에너지를 내 몸에 쌓을 수 있나요? 운동하면 어떻게 돼, 에너지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에너지는 보통 소비라고 해요. 그래서 소비 에너지. 그죠? 여기에 있네. 소비 에너지. 그래서 단위 전하가 이동하여 소비한 에너지. 그것을 우리는 전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맞다? 단위 전하가 이동하여 뭐를 했다? 에너지를 소비했다면 그것을 우리는 전압이라고 한다. 또는 에너지라고도 하지만 뭐래요? 일의 양. 에너지를 소비했다는 것은 우리가 일을 했다는 거니까 단위 전하가 이동하여 일을 하면 그것을 우리는 전압이라고 한다. 그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때 에너지가 소비가 되게 되면은 반드시 열이 납니다. 열이 나. 그럼 여러분 운동하면 열 나잖아요. 똑같아. 그러니까 전선이 열이 나는 거예요. 네, 거기 전하들이 계속 일을 하잖아. 이동을 하면서. 그게 많아지면 어떻게 해야 돼? 전선이 뜨거워지는 거지. 그러면 이제 과열이 되고 불나고. 그래서 그 개념들이에요. 그래서 단위 전하가 어떻게 했을 때? 뭐해서? 그죠? 이동하여. 그럼 문제에서 단위 전하가 이동하여 에너지를 소비한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러면 뭐예요? 전압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 그럼 여기에서 이게 지금 에너지가 1의 양 또는 에너지, 얘가 지금 단위가 줄이죠. 전하량은 단위가 쿨롱. 그러면 이제 단위가 같은 단위가 줄포 쿨롱이 있어, 줄포 쿨롱. 얘는 나왔어. 얘는 시험에 나왔어요. 그래서 1줄포 쿨롱과 같은 것은 그래서 1V 또는 1V와 같은 것은 그래서 1줄포 쿨롱. 그래서 요거는 시험에 나왔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다시 저 식을 가지고서 요런 식을 쓸 수 있습니다. W라는 것은 VQ다. W라는 것은 VQ다라고 이제 우리가 쓸 수 있나요? 네. 맞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뭐야? 전압이죠? 전압이 이제 볼트죠? 얘는 전하량 쿨롱? 맞아요? 네. 그래서 아까, 자, 그러면 에너지라는 것은 전압과 전하량을 곱한 게 됩니다. 이게 처음부터 나온 거예요? 아니면 여기서 만들어진 거예요? 항상 기억하세요. 이게 처음부터 나온 게 아니에요. 이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얘가 이제 원래 정의니까요. 이 정의를 또는 뭐 Q는 바꿔서 Q는 V분의 Q라는 식도 있겠죠. 맞아요? 내가 이제 이런 거 하면 바꿔버리라고 했잖아요. 기초 수학할 때. 그냥 바꿔버리면 돼, 이렇게. 그러면 V가 내려오고 Q가 가니까 Q는 V분의 W. 그죠? 그래서 그 세 개의 식이 있어. 세 개의 식이 있는데 또 이 식이 중요하기 때문에 또 쓴 건데, 자, 이게 지금 또 왜 중요하냐? 이게 아까 전에 한 개의 전자 갖고 있는, 그래서 1전자볼트, 아까 제가 썼던 이거. 1.6. 이걸 썼을 때 계산을 했죠, 아까. 근데 아직은 모릅니다라고 했지만, 아까 얘를 썼을 때 단위를 줄로 썼어요. 자, 여기에서 아까 전에 뭐라고 했냐? 한 개의 전자는 1.602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을 갖고 있고 1볼트. 그죠? 얘가 한 개의 전자에서 1볼트를 곱한 거니까. 그러니까 한 개의 전자가 전기의 전하량이 지금 이만큼이잖아요. 거기서 몇 볼트를 곱한 거예요? 근데 지금 전압과 전하량을 곱하니까 뭐가 나왔대? 전압과 전하량을 곱하니까. 그래서 에너지가 되는 거지, 얘가. 네? 그래서 한 개의 전자가 갖고 있는, 한 개의 전자에 1볼트를 가했을 때 그 에너지는 이만큼이다. 이것도 시험에 나왔어요. 답이 요거지. 요거 줄. 이렇게. 그죠? 1 곱하니까. 근데 두 번인가 세 번인가 여러 가지가 나오겠었는데, 첫 번째 문제는 1볼트였고, 두 번째 문제는 100볼트. 그럼 여기다가 이제 100 곱하면은 여기서 두 개만 빼면 돼. 마이너스 17승 줄. 맞나요? 그래서
1V 나왔었고 100V 나왔었고. 그래서 그 부분. 그래서 요거 때문에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요게 적용돼요. 자, 여기에서 나오는 에너지. 얘는 공식이 많아요. 되게. 지금 여기서도 한 개 나왔죠. W는 VQ. 그죠? 자, 얘 원래의 공식은 책에는 없습니다만 얘의 원래의 공식은 FS입니다. 얘의 공식은 원래의 공식은 뭐다? FS. 자, F는 포스에서 힘이에요. 힘. 그래서 단위가 뉴턴. 우리가 이제 지구에 대한 만류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뉴턴. 그래서 그 뉴턴의 그 단위가 붙은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이제 힘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증명이 됐으니까요. 뭘로 증명이 된 거예요? 힘이. 지구 중력, 여기에 있든 여기에 있든 여기에 있든 지구 중력으로 작용하는 거지. 힘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 그래서 그 힘. 그 다음에 S는 이동 거리. 이동한 거리. 얘는 힘. 근데 내가 아까 전에 어떠한 힘을 가지고 여러분이 집에 돌아가실 때 지금 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뭐 가방이나 뭐 들고 계시잖아. 그러면 그거를 들고 댁에 돌아가실 때 집까지 그거를 가방을 들고 돌아가실 때 여러분이 그 가방 든 힘을 빼버리면 어떻게 돼? 가방이 떨어져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어떠한 것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나는 그만큼의 힘을 유지한 채로 내가 갈 목적지까지 이동을 해줘야 돼. 힘을 유지한 채로. 물론 또 가방이 없어도 내가 두 다리로 걸어서 계속 힘을, 보폭을 유지하고 내가 다리에 힘을 유지한 채로 가야지. 내 다리에 힘이 빠지면 갈 수가 없죠, 앞으로. 그러니까 어떠한 힘을 가지고 이동을 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일을 했다라고 얘기해요. 또는 에너지를 썼다. 그래서 얘를 이대양 에너지라고 하는 거지. 이 공식이 원공식이에요. 이 공식이. 이 W에. 그래서 중요한 공식이기 때문에 문제에서 나오는데 교재에 안 실린 책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것을 플레밍의 왼손 법칙에 적용해서 이제 또 풀어야 되기 때문에 플레밍의 왼손 법칙에서는 힘이 나오거든요. F는 BIR 사인 세타. 거기 곱하기 이동거리. 어쨌든 FS라는 그 기기에서 이 공식이 또 있다. 이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발견되는 게 이거야. 그러니까 이런 게 문제인 거야. 이런 게 문제인 거예요. 무슨 문제냐? 여기에서 지금 줄이라는 단위를 갖고 있는데 지금 얘가 단위가 뉴턴이고 얘가 단위가 미터예요. 그럼 결국은 뉴턴 곱하기 미터 아닙니까? 그럼 얘랑 같은 단위가 뉴턴 곱하기 미터예요. 맞아요? 맞아 아니야? 맞지. 단위가 뉴턴 곱하기 미터 아니야? 그죠? 근데 예전에 이제 그 부분이 나왔어요. 뭐가 나왔냐면 그 단위를 찾으라고 했는데 이거와 같은 것은 해가지고 제가 지금 확실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줄과 같은 것은 이렇게 물어봤어. 그럼 줄과 같은 게 나중에 뒤에 나옵니다. 또 그게 뭐냐면 와트 세크예요. 나중에 나올 거예요. 근데 줄과 같은 것은 그럼 이게 뭐야? 와트 세크. 근데 1줄과 같은 것은 1번 와트 세크, 2번 3번 뭐 이런 식으로 나왔다 치죠. 그러면은 1줄과 와트 세크가 지금 같은 거니까 이걸 고르잖아. 그죠? 뭐 얘는 줄 아니에요? 이런 거는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해? 근데 공단에서는 이게 답이래. 확연하게 쓰니까. 자,
얘도 줄이에요. 그래서 문제인 거예요, 이게. 근데 얘도 줄이야. 그런데 우리가 전기에서는 얘를 줄로 쓰지 않아요. 얘를 토크로 쓰지. 얘를 토크로 써, 토크. 근데 얘가 사실상 원래는 줄이라는 단위로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 그래서 어떠신 분이 내가 이걸 얘기 안 해주면은 나중에 그걸 공부를 더 하시다가 여기 뉴턴미터가 줄하고 같으니까는 이거 답이 뉴턴미터도 맞는 거 아니에요? 이제 물어보시는 분 맞아요 맞는데 우리가 1줄은 와트세크라는 확연한 그 부분이 있어요. 나중에 뒤에 나오는 W는 T분의 P, 그 W는 PT, 전력 곱하기 시간이다 해가지고 전력 와트, 시간 세크, 그래서 와트세크. 근데 뉴턴미터는 저기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 뉴턴미터 자체는 우리가 이제 토크에서 주력적으로 쓴다는 거예요, 토크. 그래서 그걸 또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뉴턴미터는 어디다 쓴다? 토크.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얘는 단위를 뉴턴미터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줄인 거예요. 아무리 뉴턴하고 미터를 곱했지만 그냥 얘는 단위는 뭐예요? 줄.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계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V는 Q분의 W, 그 다음에 W는 VQ라는 아주 중요한 공식들이 나왔어요. 중요한 공식들이. 자, 얘는 공식이 이제 뒤에 가면 또 나올 거예요. 얘 공식이 많아요, 되게. 8개인가, 7, 8개 돼요. 그래서 지금 1개, 2개. 그 뒤에 가면 또 1의 양, PT. 또 뒤에 가면 또 나오고. 그래서 얘는 많아. 그걸 알고 계시면 돼. 자, 그래서 전압이라는 것은 전기적인 압력을 얘기하는데 그때 전하가 이동했을 때 소비된 에너지, 단위 전하가 이동하여 소비한 에너지를 우리는 전압이라 한다. 이거 정의 반드시 기억해 두시고요. 그때 비례 반비례는 뭐 당연히 기억을 하고 계셔야겠죠. 그래서 전압은 전하량과 반비례하고 에너지와 비례한다. 이거 그죠? 그런 것들은 항상 좀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전위를 들어가 보죠. 전위. 정위는 이제 위치적인 부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전위는 여러분 교재에는 전압과 전위가 같이 들어가 있어요. 5페이지에 전위라는 설명이 나와 있을 건데. 자, 전위. 자, 위치적인 것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 전위. 네, 전위.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전위를 설명할 때 이렇게 이제 물통이 있는데 이 물통에다가 호스를 뚫어. 이렇게 호스를 연결했어. 그러면 뭐 누구나는 아니겠지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물이 어디서 간다는 거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물이 흐른다는 것을 알고 있죠. 그래서 이 물이 여기로 빠져나가면서 얘의 수위를 맞춰버려요. 이렇게. 그죠? 그러면 이쪽에서는 이마만큼이 줄어들고 이쪽에서는 요마만큼이 증가하면서 이 위치가 맞춰졌잖아요, 지금. 맞아? 네. 맞아요? 네. 자, 그럼 여기서 줄어든 게 여기서 올라간 거랑 같아, 틀려? 같다는 거야. 그러면 실제로 우리는 이만큼의 부분, 이 부분을 우리는 이제 전이라는 얘기를 쓰는 거야. 전이차가 난다는 거지. 얘와 얘는 요만큼의 수위차가 난다. 전기에서는 전위차가 난다. 그럼 얘랑은 요만큼의 차이가 나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이제 회로로 보게 되면 여기서 우리가 건전지를 그릴 때 이제 건전지를 이렇게 그립니다. 이렇게. 건전지는 긴 쪽이 플러스, 짧은 쪽이 마이너스예요. 짧은 쪽이. 그러면은 이쪽 건전지에서 전류가 나오고요. 이쪽 건전지에서 전류가 나옵니다. 그러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이동하기 때문에 플러스에서 전류가 나와버리죠. 여기서도 플러스에서 전류가 나와버리죠. 그때 얘네 둘이서 여기서 어떻게 돼? 만나게 돼요. 그럼 부딪힌다는 얘기요. 근데 얘는 5V였고 얘는 2V의 건전지를 껴놨어요. 그러면 5V와 2V 여기 연결된 전체적인 손실을 일으키는 저항은 둘이 같잖아요.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전압의 크기만 가지고 전압은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항이 이제 바뀌는 거야, 안 바뀌는 거야? 저항이 바뀌어, 안 바뀌어? 너가 2ohm인데 내가 잠깐만 가서 화장실 좀 갔다 왔어. 근데 막 3ohm으로 바뀌나? 여러분이 집에 선풍기가 있는데 선풍기가 이만한 게 있었어. 근데 내가 잠깐 밖에 나갔다 왔는데 선풍기가 작아져요? 안 바뀐다는 얘기야. 저항은 안 바뀌어. 근데 특수하게 저항을 변화시키는 저항이 있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저항은 변하지 않는다는 개념을 일단 깔고 가야 돼요. 자, 그런데 안 바뀌어. 그러면 저항은 그대로기 때문에 전압의 높낮이에 따라서 전류량이 결정될 건데 당연히 전류가 5V가 높을 거예요. 5V가 높아. 그러면은 여기 있는 전류가 여기를 밀면서 I1과 I2가 있었을 때 당연히 I2가 크게 됩니다. 그러면 I1이 예를 들어서 5고 I2가 3이라면 5가 3을 이겨버렸죠? 5가 3을 이겨버리면서 얼마? 2만 남는다는 얘기야. 얼마만 남았어? 그렇지. 전류가 얼마만 남았다? 자, 그러면 원래 5V는 5A를 흘려야 되고 2V는 3A를 흘려야 되는데 이 두 개를 연결하니까 2A가 흘려졌잖아요. 그럼 실제로 여기에 전압이 얼마란 얘기야? 여기서 이것을 뺀 값이 전압이란 얘기야. 여기 전체. 그럼 여기는 지금 우리가 보게 되면 얼마가 있다는 거야? 3V의 전기를 쓰고 있다는 얘기. 3V면서 얼마? 2A가 흐르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여기서 5V와 2V가 3V의 전위차를 갖는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때 두 개의 전원을 걸었을 때 이 전위차가 곧 뭐가 돼? 전압이 돼버리죠. 맞아요? 이 전위차가 곧 여기에서 우리가 측정되는 전압이 돼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압의 개념과 전위의 개념이 같은데 전위는 거기에 위치를 더한 거. 그러니까 높낮이. 전기의 높낮이를 더한 거라는 얘기죠. 크기의 높낮이.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전위차가 3V가 나고 이 회로의 전압은 3V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이 회로는 전위차와 전압이 어떻게 돼? 같게 되는 회로. 그래서 중요한 점이 바로 이 부분이죠. 이때 이 전류라는 것은 아까 물이 높은 데서 낮은 쪽으로 흘러서 맞췄잖아요. 그래서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면서 이게 맞춰졌다는 거지. 몇 볼트로 맞춰졌어요? 3볼트로 맞춰지고 전류는 어디서 어디로? 5볼트의 전원에서 2볼트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우리가 표시를 할 때 여기서 나오고 여기서 나오는 거를 표시할 필요가 없고 그냥 이렇게 흐른다라고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얼마가 흐른다? 2가 흐른다 하고 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중요한 개념이죠. 전위 얘기예요.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이동한다는 거예요. 왜? 높은 게 얘가 더 크니까. 뭐가 같을 때? 저항이 같을 때 얘가 커버리니까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이제 이동을 해버린다. 그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이제 전위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전위차가 3V가 난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위는 위치적인 거. 그래서 그 부분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 그래서
제가 이제 기전력 할 때 설명하겠지만 이 전위가 없으면 전기가 흐를 수가 없습니다. 전위가 없으면.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요. 자, 그래서 전압과 전위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전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전기를 흘리는 전원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전기를 받는 이제 부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뭐 저항은 이따가 배우겠지만 이제 방해하는 성분이기도 하지만 에너지를 소비하는 애이기도 합니다. 저항은 에너지를 소비시키는 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에너지가 소비가 되는 거예요. 전기를 쓴다는 거죠, 이제. 자, 그럼 여기서 전류가 나와서 전류가 흐를 건데, 이 전류가 여기 들어와서 소비가 되죠. 그때 여기서는 뭐가 소비된다고요? 전류가 소비되는데 여기서 뭐가 소비되는 거야, 그러면? 에너지가. 뭐가? 에너지가. 그럼 여기가 어떻게 되겠어? 열이 나는 거죠. 이거를 극대화시킨 게 전기장판, 전열기 이런 거예요. 열이 나잖아. 저항을 확 높여서, 그러니까 저항을 높이니까 어떻게 돼, 거기가? 거기서 에너지가 엄청나게 소모가 되는 거야. 그럼 거기서 왜 에너지가 소모가 되니까 거기서 뭐가 나? 열이 나. 근데 열이 나면 같이 빛이 동반돼. 어쩔 수 없어. 빨개지잖아. 그래서 빨개지는 거지. 그 빛을 내가 전기난로 하는데 뭐 그 빛을 쓰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뭐 전기난로를 밤에 켜가지고 뭐 이렇게 빛을 밝힐 일이 있어? 뜨거워 죽겠구만. 근데 어쩔 수 없이 빛이 난다는 거죠. 뭐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렇죠. 열이 발생. 열이 너무 올라가면은 뻘겋게 이제 빛이 발생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제 항상 그 개념. 열이 난다는 거. 그래서 소비를 시킨다는 건데, 그때 전류가 들어와서 소비가 돼. 자, 그러면 여기서 전원이 있는데, 아까 우리가 했듯이, 여기가 3V다. 그러면 내가 여기다가 전압을 측정했다. 전압계로 내가 여기다 전압을 측정했을 때, 여기서는 3V보다 안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2.98. 3V보다 작아지게 돼요. 바로 그 이유는 손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전기는 무조건 손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전기에서 손실을 없앨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줄일 수는 있어도 어쨌든 0.000000001 손실이 났어요. 그러면 실제로 거의 없다고 보죠. 근데 손실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사실상은. 그렇죠, 있는 거예요. 줄일 수는 있지만 없앨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손실이 일어나. 그리고 이 손실이 없으면 아까 우리가 여기서 배웠었던 전위차가 생기지가 않아요. 지금 저기 3V, 여기 2.98, 0.02V의 손실이 났죠. 그래서 지금 얘네 둘은 전위차가 생겼고, 전류가 어디서 어디로 가야 돼? 높은 데서, 그래, 누가 높아? 그래서 여기서 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3V고 여기가 3V면 전기가 가요, 못 가요? 못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전력은 우리가 기능사에서는 전류를 흘리는 원천의 힘이다 라고 얘기해요. 전류를 흘리는 원천의 힘. 근데 기사에서는 전위차를 만드는 힘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조금 유식하게 얘기할 뿐이지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전위차가 발생되지 않으면 뭐가 흐르지 않아요? 전기가 흐르지 못하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지 못하기 때문에 전위차를 발생시키는 힘, 우리 기능사에서는 전류를 보내는, 전류가 흘러가죠. 전류를 흘리기 위한
원천의 힘이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문제에 나왔었죠. 전류를 흘리는 원천적인 힘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래서 기전력이요. 자, 그때 우리는 이렇게 전류를 흘리는 원천적인 힘인 이 기전력을 우리는 전원이에요. 이 기전력을 전원이라고 해요. 전기를 보내주는 애. 그리고 이제 나중에 더 유식하게 얘기하면, 송전단이라고 그래요. 통전이 뭐야? 보내는 거잖아. 우리가 송금, 돈을 보내는 거. 수금, 내가 돈을 받아내는 거. 그래서 우리가 전기를 송전단, 수전단,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집은 뭐야? 수전단. 발전소는 송전단.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발전소가 뭐겠어, 이거? 기전력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원 쪽, 송전 측, 수전 측 얘기하는데, 자, 어쨌든 기전력은 우리가 전원이라고 하고, 이 부하 측은 전기를 소비시키는 애, 대부분이. 물론 아닐 수도 있어요. 여기다 유도를 붙이면, 나중에 배우겠지만, 유도를 붙이면 코일 부하거든요. 그럼 코일 부하는 달라요. 그거는 나중에 배우고. 어쨌든 전기를 소비시키는 애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전력은 전류를 흘리는 원천의 힘이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 두시고, 이렇게 뭐가 난다? 전이차가 나게 되고, 여기 걸린 부위, 요 2.98,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 전압이라고 한다. 이것을 뭐라고 부른다? 그래서 여기는 뭐예요? 기전력 2. 자, 그럼 기전력 2와 V를 비교하면 누가 커? 2가 크게 됩니다. 자, 기능사에서는 저 부분을 엄청나게 심하게 다루지 않지만, 기사에서는 산업기사, 기사, 어차피 나중에 우리는 다 해야 돼요. 지금 우리는 그걸 겪기 위한 발판을 하는 것 뿐이니까. 물론 여기서 이걸로 만족하시는 분도 있지만, 아니신 분들. 그때 이 기전력과 전압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 있다. 여기서 2를 이거 V라고 부를 수는 없어요. 얘는 그냥 2요. 근데 요거는 우리가 이제 뭐가 있을 때, 이렇게 부하가 있을 때 요게 형성이 된다는 거죠. 뭐가 있을 때? 그죠. 부하가 있을 때. 전기를 사용하는 애가 있을 때. 그때는 반드시 누가 크다? 2가 커요.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 기기에서 봐는 이제 그 가동복권에서 과복권 발전기, 과복권 발전기는 이게 커요. 일부러 그걸 크게 만든 거야. 왜? 이걸 크게 만들었어, 일부러. 나중에 우리가 기기에서 배우지만 이걸 크게 만들었어, 일부러. 왜 그럴까? 이게 떨어질 거니까. 그거를 더 크게 해서 떨어져도 얘보다 별로 차이 안 나게 만들어주는 거야. 네. 그러니까 100V를 넣었는데 80V가 나오니까 거기서 코일을 더 설치해서 그걸 상승시켜서 100V일 때 80V, 20V의 손실이 나니까 100V일 때 예를 들어서 110V가 걸리게 만드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20V가 떨어지면 90V가 되죠. 그런 형식으로 만든 거야. 그래서 그런 게 있어요. 있긴 있는데 그건 특수한 거고,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돼 있고. 자, 그 다음에 그럼 여기에서 내가 이제 부하가 없어졌어요. 이렇게 부하가 없어졌어. 하고 이게 없어. 그럼 없으면은 부하가 존재 시에는 2가 컸었는데 부하가 없어. 그럼 부하가 없어도 내가 여기다가 이렇게 전압을 재려고 이렇게 딱 하면은 전압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죠. 부하가 없어도 나오죠. 왜냐면 전기가 이렇게 흘러버리잖아. 그러니까 나올 수밖에 없어. 부하가 없지만 전기는 나오죠. 근데 지금 부하는 있어, 없어요? 그때 보니까 거의 저거랑 같더라. 근데 어찌됐든 같지는, 그쵸. 왜 전류가 전이차가 만들어져서 이렇게 흐르니까 얘가 작긴 작은데 거의 뭐다? 같다. 그래서 2와
V가 거의 같더라. 어떨 때? 부하가 없을 때. 그것을 이제 우리가 무부하라 그래요. 자, 항상 이런 개념들이 우리가 머릿속에 잘 넣으셔야 돼. 교재에 없는 것들. 교재는 문제를 맞추기 위한 거고, 일단 먼저 개념이 들어가고, 그 다음 우리가 교재를 열심히 봐야 되거든요. 이런 개념들을 정확하게. 기전력의 개념, 흐르는 개념, 이 차이에 대한 개념, 이 부분들을 해야 현상들을 이해하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얘를 똑같이, 그러면 여기에 여기 지금 얘가, 얘가 이제 V일 거 아니에요? 전압. 그러면 아까도 전압이라고 그랬고 얘도 전압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구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무부하 전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압이 부하가 없을 때 걸린 전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무부하 전압. 근데 여기서 또 다른 또 개념이 들어가. 자, 여기다가 부하를 걸었어요. 자, 여기다가 부하를 걸었어. 자, 그럼 부하를 걸었을 때 여기에 걸린 전압 V죠. 자, 부하가 없어요. 부하가 없을 때 걸린 전압 무부하 전압이죠. 그죠? 자, 그러면 자, 부하가 있었을 때 전압을 잴 때 우리는 이렇게 재요. 병렬로. 뭐 뒤에 전압 재는 거 그거 할 때 나올 때 또 할 거지만 전압을 잴 때는 이렇게 된다는 얘기요. 그러면 여기랑 여기를 찍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지금 부하가 없어. 부하가 없으면 어딜 찍어야 돼? 같은데. 부하가 없어도 여기를 찍어야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부하가 있든 없든 그것을 뭐라고 하면 단자전압이라 그래. 뭔잖아? 단자전압. 단자와 전기 여기 전선이 꽂힌 단자와 단자 사이의 전압이다. 그래서 단자전압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문제에서 그것을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줘야 되는 거죠. 문제에서 어쩌고저쩌고저쩌고 단자전압은 얼마입니까? 그러면 그게 무부하 전압인지 부하가 있을 때 전압인지를 여러분이 문제를 읽고 판단을 해줘야 돼. 왜? 부하가 있을 때와 전압과 무부하일 때 전압은 다르니까요. 그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나왔었던 여기 있는 이 전압, 부하의 전압, 그죠? 부하가 걸렸을 때 걸린 전압 또는 부하 전압이라고도 하지만 우리가 이제 전격 전압이라고도 하는데, 그리고 얘는 무부하 전압이죠. 근데 이 둘을 통틀어서 우리는 뭐라고 불러? 단자 전압이라고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하가 있든 없든 어차피 단자에서 찍어야 되기 때문에 단자 전압이라고 한다는 얘기지. 그래서 나중에 문제를 풀면서도 계속 얘기할 거지만 이 부분을 계속 구분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봐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하가 있을 때 전압이든 부하가 없을 때 전압이든 다 단자 전압이라고 하기 때문에. 근데 부하가 있을 때 전압과 무부하 시 전압과 누가 더 큰 거예요? 무부하 전압이 크죠. 왜? 얘는 기전력하고 거의 어떻게 해야 돼? 네, 같기 때문에. 아까 여기서 거의 같다고 했죠. 기전력보다 클 수 있어, 없어? 그죠? 없는 거지, 일반적으로는. 근데 그것을 기전력보다 크게 한 게 있는데 그거는 이제 특수기죠. 특수한 상황.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이게 이제 기전력에 대한 개념이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네, 여러분 책에서는 6페이지에 3번에 6페이지 3번에 보시면은 기전력이라고 하고 전이차를 만들어주는 힘을 기전력이라 한다. 이때 힘은 화학작용, 전자 유도작용이 있다. 이렇게 써있죠? 그것만 읽고 이 기전력을 이해할 수 있나? 이게 안 된다는 거야, 이게. 네. 이런 설명이 전혀 없어. 기전력과 전압의 이 차이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교재에서 이 설명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초반부에. 그래서 이 개념들이 여러분한테 상당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개념들, 이것을 반드시 기억을 해두시고,
여기서는 전이차를 만들어주는 힘이라고 했는데, 아까 얘기했죠. 전이차를 만드는 힘. 기사 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우리는 전류를 흘리는 원천의 힘이다. 그리고 우리가 출제될 때도 이렇게 나왔었고. 근데 이제 이렇게 나올 수도 있죠. 전이차를 만들어내는 힘.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자.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기전력까지 했네. 자, 그럼 이제